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XS3회 문제 1번 DB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S3회는 2019년 상시 2회 문제인데 2021년 기준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자, 문제 1번 DB 구축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을 완성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자, 먼저 1번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은 디자인 보기로 간다 그랬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요, 판매 수량 필드를 찾아서 0보다 큰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단순하게 0보다 크다 저렇게만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판매 내역 끝이 났죠? 그대로 저장하고요. 예 누른다 그랬습니다. 닫으세요. 판매 내역은 끝이 났어요. 두 번째,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상품명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인덱스는 중복 불가능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가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반드시 입력이 필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값이 입력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품 테이블에 두 개가 끝이 났어요. 저장하고요. 예, 닫으면 되겠죠. 세 번째 무슨 테이블이에요? 고객 테이블입니다. 자, 고객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4번 전화번호 필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마스크를 설정하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면 빼기 기호가 저장이 되게끔 하자 그랬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샵으로 보일 거고 숫자 자리에는 0에서 숫자 9까지의 숫자와 누구까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공백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 마스크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0에서 9와 숫자 공백이 가능하다라는 건 0에서 9와 숫자 공백이 가능하다라는 건 화면상에서 자, 9 아니면 뭐겠습니까? 샵이에요. 그죠? 9 아니면 샵인데 샵은 공백이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거는 예예요. 9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건데 두 번째 구역에서 이 기호를 저장하자 그랬죠. 저장하겠다는 건 0이에요. 세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게 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설정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선택하고요. 입력 마스크에 자 999 빼기 9999 빼기 9999 설정을 할 건데 세미콜론 저 빼기 기호를 저장하겠다. 0 세미콜론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를 샵으로 하겠다. 이렇게 입력 마스크가 들어갈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고요. 데이터 시트로 가서요. 전화번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곳에 보이죠? 이렇게 샵이 화면상에 눈으로 보이게끔 표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 테이블의 등록일 필드. 등록일은 날짜, 시간 데이터예요. 오늘 날짜가 입력될 수 있는 함수를 기본으로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본값이라 한다 그랬죠. 기본값에 오늘 날짜 함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트라 그랬는데 데이트는 함수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것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이블에 관련된 기본 테이블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20점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띄우세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거는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그것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조회 속성이 나왔어요. 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누구에 대해서? 거래처 필드에, 거래처 번호에 대해서. 자, 거래처 번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봅니다. 아래쪽에 보면 필드 속성이 있는데 일반이 있고 조회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만 썼어요. 뭘 설정하자 그랬습니까? 조회 속성을 설정하자는 말은 여기서 작업을 하자는 뜻이에요. 현재 조회 속성에 가보면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이 텍스트 상자를 뭘로 나타내자 그랬어요? 컴보 상자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컴보 상자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아래쪽에 할 수 있는 뭔가가 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거래처 테이블에 이 두 개를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원본이라고 있죠. 보이죠? 삼각형 말고요. 작성기, 생성기로 가져야 돼. 옆에 점점점.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번호와 거래처명. 쿼리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쿼리 작성기라고 들어와 있죠. 테이블에서 필드 두 개만 선택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오자 그랬습니다. 다른 작업할 거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쿼리 작성기를 그대로 닫고요. 업데이트 얘를 누르면 행원본에 요런 셀렉트 쿼리 문이 생길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자,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필드를 몇 개를 갖고 왔습니까? 두 개를 갖고 왔죠. 그래서 두 개의 열을 갖고 왔다. 열의 개수를 2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열의 개수는 2로 설정을 하고요. 저장이 되는 것과 화면상에서 보이는 게 지금 보면 뭐라고 했냐면 화면에는 거래처명만 표시되고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필드에는 거래처 번호가 저장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거래처 번호가 첫 번째 열, 거래처명이 두 번째 열인데 저장은 첫 번째 열로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저장을 우리는 바운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운드는 1번이 돼줘야 돼요. 만약에 거래처명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바운드 열은 2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화면에 거래처명만 표시되자라는 건 거래처 번호를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목록의 너비가 3cm예요. 그럼 여기 보면 목록 너비가 보이죠? 얘를 3으로 잡으세요. 센티미터는 안 붙여줘도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열너비라고 있을 거예요. 두 개인데 첫 번째 거래처 번호는 안 보여야 되니까 0, 세미콜론. 그러면 나머지 뒤에 거는 몇 cm 하면 됩니까? 3cm겠죠. 왜? 전체가 3cm인데 첫 번째 게 0이니까 남아있는 건 3이잖아요. 특별하게 지시되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목록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나머지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해 놓고요. 자, 데이터 시트로 한번 가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번호에 삼각형을 딱 누르면 보이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얘가 3cm인데 앞에 번호가 있는데 번호는 0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회 속성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조회 속성은 테이블에서도 쓸 수 있지만 나중에 폼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관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가서 현재 관계는 손 안 댄다 그랬어요. 자, 판매 내역 테이블은 존재를 해요. 판매 테이블 없어요. 그리고 고객 테이블도 없죠. 그럼 두 개를 불러오면 됩니다. 테이블 표시 판매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 두 개를 띄워놓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제목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판매 내역과 판매는 판매 번호를 가지고 판매 내역과 판매는 판매 번호를 가지고 연결을 할 건데 참조 무결성 유지는 하자 그랬고요. 변경되도록 하자 그랬고요. 삭제는 없도록 체크하면 안 되겠죠? 1대다 관계 만들고요. 첫 번째 연결됐어요. 두 번째는 판매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이라고 그랬어요. 판매와 고객은 고객 번호로 연결을 한다 그랬죠? 똑같이 끝났죠? 그대로 관계는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저장하고요. 관계창은 닫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관계에서 에러 나면 어디가 잘못된 거라 그랬습니까? 1번. 요 부분에서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관계창은 닫고요. 1번 다시 작업하고 난 다음에 관계창 작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관계창 저장하고요. 관계창은 닫아줘야 되겠죠. 자, 문제 1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